네, 안녕하세요. 4주차 2교시 할게요. 제가 목이 좀 이래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번에는요, 일상생활 활동 보조도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휠체어라든가, 그리고 뭐 침대, 그 다음 이제 지팡이, 목발, 보행기, 그 다음에 뭐 기타 일상생활 활동 도구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식사를 도와주는 도구, 그 다음 입는 거, 옷 입는 거 도와주는 도구,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타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3교시 때 그냥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휠체어예요. 휠체어 부분 중에서 특히 휠체어의 구조라든가 휠체어 구조보다는 이제 휠체어 그 사이즈 재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휠체어가 어떤 건지 할 거예요. 그리고 2교시 때 이제 휠체어 직접 타는 거, 3교시 때 휠체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침대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부속 도구로는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어봤자 그 휠체어 사이즈 재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할게요. 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휠체어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표준 휠체어가 되겠고요. 네, 보시면 여기 미는 손잡이 보이죠? 그래서 요거 특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뭐 제가 뭐 주의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되게 잘 빠져요. 그래서 항상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받이. 요게 좌석 시트라고요. 요거는 armrest. 팔 받침대라 그러고 다리도 있어야 되겠죠. 요거 full rest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자, 요 브레이크 옆에 요게 큰 바퀴가 있어요. 이제 큰 바퀴 앞에 옆에 이렇게 바퀴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이 바퀴 손잡이를 핸드림이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캐스터라고 해서 작은 바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휠체어를 이동을 할 때 뭐 이 작은 바퀴를 이제 들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휠체어의 구성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전에 본 게 이제 실외형이에요. 실외형 우리 표준 휠체어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 뒷바퀴가 뒤에 이제 큰 바퀴가 뒤에 있죠. 여기 앞바퀴가 이제 작은 게 있고요. 여기 뒤바퀴게 되면 이제 실내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휠체어 종류는 크게 이제 수동과 전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형, 아까 보셨던 거 표준형이 있고 또 활동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활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캠버 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큰 바퀴 있죠. 큰 바퀴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요렇게 바퀴가 이렇게 보통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비스듬히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요거를 캠버 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캠버 각이 이제 커지게 되면 추진할 때 조금 빠르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가벼운 이제 표준형보다는 활동형이 조금 더 가볍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형이 있어요. 스포츠형은 이 캠버각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이 등받이 있죠. 등받이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상체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니까 뭐 농구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등받이가 높으면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스포츠형 같은 경우는 등받이가 낮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또 캠버각이 크고 또 이거를 활용하려면은 몸통 조절이 굉장히 좋아야지 이 스포츠형 휠체어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요. 이제 특수형이다 그래가지고 뭐 2차적인 이제 엉덩관절 구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또는 이제 환자가 이렇게 이런 곳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경우에 뭐 이것처럼 이렇게 좀 길게 연장이 되어서 등받이가 길게 연장이 되고 이렇게 틸트가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전동.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많이 타고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타신 분이 또 막 이렇게 조작하는 손잡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팔걸이 위에요. 암레스트 위에. 그거를 이제 조이스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틱 모양을 조그만한 이제 스틱처럼 생겼잖아요. 그걸 앞으로 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하여튼, 그런 조이스틱형이 있고, 이거는, 뭐 장거리 이동할 때 되게 이제 수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요. 전동으로 이제 경사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환자를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일 수도, 그러니까 그 스위치 눌러서 이제 환자를 이렇게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뒤로 눕힐 수 있게 제작된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제 보통 휠체어 팔걸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렇게 탈착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걸이가 이렇게 있으면 환자분도 이렇게 트랜스퍼 할 때 되게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이 팔걸이를 제거한 쪽으로 해서 여기 매트나 이렇게 침대에 두시고 환자분을 이렇게 이동대 트랜스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요 스위치를 누르고요. 이제 요거를 들고 이게 위로 딱 들쳐주고 그 다음에 또 잠그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잠금 장치 브레이크를 한번 볼게요. 자, 브레이크는요 크게 세 가지 형이 있는데요. 흔히 쓰는 게 표준형 휠체어에 있는 것이 바로 토글 형이 있습니다. 토글형은요 작은 막대라는 뜻이에요. 짤막한 막대. 그래서 그 막대를 이렇게 뒤로 당겨버리면 이 큰 바퀴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딱 큰 바퀴를 이렇게 꾹 눌러요. 그래서 멈춰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Z형이라고 있습니다. Z형 또는 이제 가위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좌석 앞쪽 밑에 앉는 자리고 밑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 손잡이를 이렇게 핸들림을 잡을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등받침이 기울어지는 휠체어 잠금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서가지고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개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멈춰요. 이런 형태로 된 거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침이 크고 기울어지는 휠체어에 장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환자분이 꼼짝을 못 하시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조하에서 이제 움직이는 휠체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레버라 그러나? 손잡이 밑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꾹 당기면 이렇게 멈춰지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등받침이 기울여지는 휠체어 잠금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발받침대 풀레스트 한번 볼까요? 죄송해요. 이게 풀레스트도 보게 되면 이게 탈부착형이 다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트랜스퍼를 하려고 하면 이게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접어요. 발판을 접고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싹 돌리면 돼요. 그리고 위로 빼비면 이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용하기 편하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발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받침 암레스트, 풀레스트 다 빼고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트랜스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휠체어 종류 다시 한번 67에서 68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되어 있어요. 표준형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그냥 추진을 위한 바퀴 축의 조절이 가능하다. 프레임 형태에 따라 접이형, 골병형이 있다. 이 정도고요. 그 활동형의 특징이 이제 캠버각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가볍다.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캠버각이 훨씬 큰 이 스포츠형은 훨씬 캠버각이 크죠.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등받이가 굉장히 낮다. 네, 그럼 특수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베개도 있고요. 등받침이 굉장히 길어요. 연장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브레이크. 요게 이제 등받침
등 받침형, 고정형, 등 받침형, 휠체어, 잠금 장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레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따로 당기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도 잠겨져 있어요. 잠금 장치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전동 휠체어에는 이제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또 이렇게 환자 올릴 수도 있고요. 요런 기립을 추가한 요런 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보시면서 해드릴게요. 자, 활동형이에요. 요게 활동형인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독일 제품이거든요. 캠버각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여기 의자 등받침대 열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되어 있고, 네네네네. 캠버각이 조금 보이죠? 네. 조금 더 보시면, 밑에 작은 바퀴, 그리고 브레이크 장치 요거죠. 요게 이제 토글형이죠.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밀게 되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시트 같은데, 네. 요거는 의자 쪽에 이제 등받이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 물건을 실을 수 있다. 이런 선전용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스포츠형이에요. 이제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하는 거죠. 캠버각이 굉장히 크죠. 이 활동용보다는. 자, 떨어질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하다가 선수가 넘어져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런 농구 경기 하는 모습이죠. 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고요. 몸통 조절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요거 전동형 조이스틱 한번 볼까요?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져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조이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제 왼쪽, 오른쪽 다 이제 방향도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좋다고 했어요? 장거리 이동할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속도를 변경할 때는요,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1단, 2단, 3단 이렇게, 자기 본인이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깜빡이는 횟수에 따라서 속도가 1도,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충분히 속도를 맞출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경사형이에요. 환자를 이게 쭉 스위치 눌러서 환자를 쭉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이제 무릎 아래, 그리고 배, 골반 부분, 그리고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착용해서 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환자분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책도 볼 수가 있고 대화도 선 상태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휠체어 종류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휠체어는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 중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활동형, 표준형 여기에 차이점 이런 거 하는 걸 객관식 문제 내도 편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좌석 넓이 있죠. 환자 휠체어를 앉았을 때 가장 엉덩이 부분 중에서 좌석 넓이는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를 두시면 돼요. 2, 3cm 정도. 네. 만약에 너무 좁으면은 몸이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고. 그리고 두꺼운 옷 입었을 때는 좀 앉기도 힘들고. 반면에 또 너무 넓게 되면 또 환자가 또 이동이 조금 이게 움직임이 커지니까 좀 골반 회전이 쉬워져서 자세가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좌석 깊이라는 건 우리가 딱 앉았을 때 오금이 닿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금이 닿지 않게 한 2, 3
2, 3cm 더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짧으면 또 앞으로 쏠려가지고 힘을 딱 주게 되니까 안 넘어지고 힘을 딱 주게 되니까 혈액순환에 방해되지만 또 다소 깊이가 또 너무 깊으면 또 어때요? 무릎이 구부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적당한 거는 이제 무릎 오금에서 조금만 이제 들어가게 한 2, 3cm 정도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석 높이는요 어떻게 하냐면 자석 높이는 이제 무릎에서 발까지 높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에서 이게 무릎이고 이게 발이라 그러면 자 일단은 손가락을 2개 넣었을 때 한 2개 정도 손가락이 들어갈 공간 정도면 되고요. 높이면 되고 이제 발이 이제 발판에 닿았을 때요. 자석 높이에서 한 2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높이면 되고 또 이 발판은 바닥에서 한 5c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안 부딪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발받침 대가 늘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항상 환자분이 우리는 이제 뒤에서 밀어주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받침 높이를 볼까요? 보통은 이렇게 겨드랑이를 잡았을 때 이 손잡이 있죠. 요 사이 4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그 공간을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팔받침 있죠, 요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낮게 되면 어깨가 들리고 또 너무 높게 되면 이래 되고 또 너무 낮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한 팔굽에서 한 1cm 정도 조금 높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책에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 줄로 꺼놨어요. 너비는 넙다리 측정, 엉덩이나 넙다리 측정 부위의 각 측면에서 2, 3cm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깊이는요. 여기 엉덩이에서 이제 무릎 뒤까지 길이보다 2, 3cm 짧게,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그 자석 높이는 발에서 그 무릎 높이까지죠. 거기는 이제 다리 밑으로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넙다리를 압박하지 않도록 조금 자석 높이는 오금보다는 좀 낮게. 그리고 발받침대와 바닥 사이는 한 5cm 정도 거리를 둔다. 우리 책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받침 높이는 겨드랑이로 수직으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해놓고 손잡이하고 겨드랑이 사이 공간이 한 손가락 4개 정도 들어갈 공간 그 높이면은 적절하고 발받침은 환자 팔꿈치보다 1cm 정도 높게 한다. 1인치 정도 높게 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휠체어의 활동 부분이에요. 휠체어의 활동 부분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3교시 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휠체어 활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휠체어를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보조하시는 분이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환자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거를 이제 추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휠체어가 움직이는 것을 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프로펠링이라고 합니다. 프로펠러 알죠? 헬리콥터에 달려있는 그 프로펠러. 그 프로펠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이제 추진이라고 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기능적 활동과 독립적 활동은 이제 7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3교시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환자분이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휠체어를 쓰든 그러니까 이동을 하든 아니면 뒤에 보조하시는 분이 휠체어를 추진을 해주든 상관없이 만약에 턱이라든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3교시 때 만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좀 빨리 2교시는 조금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면 자, 휠체어의 자석 넓이는 어떻게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최소한 25분은 해야 되는데 25분까지는 안 하고 제가 조금 줄일게요. 그쵸? 엉덩이에서 가장 넓은 부위에서 2, 3cm 정도 넓게
2, 3cm 얼마 안 돼. 한 요 정도 공간 정도 되거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국시나 이런데 뭐 단골 손님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보장국 의지할 때 배우셨죠? 그래서 제가 또 뭐 자세하게는 이 일상생활 활동에서는 크게 뭐 제가 포커스를 두지 않지만, 근데 이제 3교시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좀 낼 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휠체어를 이렇게 사용할 때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턱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앞바퀴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순서들.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제가 내기에 아주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우리 3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